주식 투자로 인한 우울증이나 일반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주식뿐만 아니라 그냥 우울증도 많이 빠지잖아요. 사실 주식하고 관계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요즘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도 세계 1위권 내로 알고 있고 1위입니다. 아, 1위 맞습니까? 네. 그렇고 그 뭐 이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유명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또 주식 투자로 인한 우울증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살면서 우울증에 이렇게 자꾸 빠지게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실 이제 자살률이 높은 거 OECD국의 전체 30 몇 개국 중에서 네. 1위거든요. 아, 맞구나. 네. 네, 특히 이제 노인 자살률이 되게 높았다가 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네. 그런 다행스러운 현상도 있지만, 반면에 이 젊은 친구들 20, 30대, 10대, 20대, 30대까지 자살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네, 젊은 친구들. 그리고 외래에서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보게 되죠. 원인은 너무 다양합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이제 질병에 대한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하면 환경적인 원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울증이 이제 심하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경쟁도 심하고, 또 뭔가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강하고, 근데 우리가 이 성공의 어떤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또 높은 경우에는 좌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 좌절감이 자꾸 쌓이게 되면 이 학습된 무기력 현상이 생기면서 내가 해봤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구나. 이런 절망감,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이 환경적인 이런 특성들, 스트레스들이 분명히 우울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기질적 특성들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겨내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서 힘들고 좌절하기도 하고 한 걸 보면 분명히 개인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환들을 설명할 때 꼭 우울증이 아니라도 개인적인 어떤 기질이나 생물학적 특성 플러스 또는 환경적인 특성,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병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특히 이제 주식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하락장애 생기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손실이 생기면서 불안, 공포, 분노 반응을 다 겪고 나서 이 손실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내가 이제 정말 이 투자라는 것 자체도 어렵구나, 상실감을 더 경험하게 되고, 이 상실이 결국 길어지면 이제 우울감으로 오게 되죠. 상실이 길어지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 외래 오신 분들, 뭐 자살 오셨던 분도 있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우울증 때문에 오시기도 하는데, 이런 주식 투자에서 이제 우리가 우울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보통 이런 환경적인 특성들이 더 많이 영향을 이제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이요. 네. 환경적인 특성.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우리 주식에 관한 아까도 그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궁금해요. 그 실제로도 주식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뭐 좌절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거나 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오는 그 환자분들도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다양한 사례들을. 예전에 이제 도박 환자분들이 100명 있다면 네. 그 중에 한 10명 정도, 한 10% 정도가 이제 주식에 관련 코인 뭐 이런 문제로 10%나요? 네. 그럼 비율이 많은 거네요? 그런데 요즘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네. 있어요. 하락장이라서. 하락장에는 그렇구나. 조금 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생각나는 사례 몇 개만 말씀드리면, 네. 이분은 이제 아직 미혼이고요, 젊은 분인데, 학교 다닐 대학교 때 이제 모의 투자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1등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에 조금 감이 있고, 난 운이 좋고, 내가 투자 공부를 이렇게 좀 하면 잘 되겠구나라는 어떤 이 자신감, 과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었던 분이 이제 실제로 회사에 취직하면서 월급을 받으니까 이걸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게 과신이거든요. 이 불확실성, 언제든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한참도 알 수 없는 이런
주식장에서 결국 이 과신, 자기를 너무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빨리 대응을 하지 못하는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주식 중독 환자분들의 이제 심리적 특성 중에 하나가 아까 충동적이다, 자주 이제 단타를 치고 빨리빨리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가 인지적 경직성이 아주 강해요. 예,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예,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잘 못 바꿔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하고 경직된. 네. 어떤 주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잘 못 바꾸는 경향이 생기고 그것의 근거가 이분은 과거에 내가 잘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강세장에서 크게 이익을 봤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익이 됐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의 특성이 이 나무를 잘 보지만 숲을 못 보는 이게 이제 또 다른 인지적 특성이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기보다는 굉장히 하나에만 몇 가지 요인에만 이제 집착해서 이걸 분석하는 분들. 이분도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월급이 더 많아지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니까 이제 한 번에 이 손해를 또 크게 받고 대부분 그다음부터는 모든 분들이 코스가 똑같습니다. 이 손해를 빨리 메꾸기 위해서 또 위험한 대출을 하고 몰래 하고 또 더 위험한 선물이나 이렇게 코인으로 넘어가면서 그 순식간에 이 손해가 더 커져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 수준까지 가면 그때 가족한테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공부 잘하고 회사 잘 다니는 줄만 알았던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인 줄 몰랐다가 알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렇겠죠. 실망도 하고 또 화도 내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사회생활 못할까봐 또 갚아줍니다. 자, 근데 이 갚아주면 이제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이런 위험한 투자를 안 할 거라고 기대하고 갚아주지만 당연히 극약 처방은 아니겠죠. 실제로는 조금 있다가 또 하거든요. 제 외래 올지는 이런 사이클 반복해서 몇 사이클이 돌고 안 되겠다, 이게 병인 것 같다. 몇 사이클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오세요. 네. 거의 그 다음에는 코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와, 끝이 없네요, 그냥. 네, 끝이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학습이 안 되는 거죠. 도박은 우리 확률 옛날에 배울 때 모든 이 시행은 독립 시행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뭘 했으면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투자는 그게 아니죠. 과거를 통해서 이 피드백 루트를 통해서 내가 잘 된 건 계속하고 잘못된 선택은 개선해 나가고 이게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하고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박화가 되면 모든 도박이 이런 것처럼 학습이 불가능해지죠. 그냥 오르고 내리고만 맞추는 홀짝 게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늪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제 문제는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가족 관계 또 대인 관계가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야 되고 못 갚게 되니까 그렇게 사교적이고 활발했던 분들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단절이 되고 그럼 이것들을 만회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또 빨리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이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회사를 잘리기도 하고 학교를 못 다니기도 하고 인생 자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병원에 오세요.